예도는 존재의 숲에 있습니다. 지금부터 배움이라고 하는 주제를 갖고 한 편의 강좌를 열려고 합니다. 배운다고 하는 것. 쉽게 말해서 배운다는 것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가르침을 받는다, 이런 뜻으로 우리가 사용합니다. 그죠? 상당히 폭력적인 정의겠죠. 그죠? 가르침과 배움, 이 두 개의 변증법은 이미 가르치는 자와 배우는 자를, 그죠? 선생과 학생으로 놓고 있기 때문에 뭔가 존재론적으로 근본적인 것으로까지 미치지 못하는 그런 정의. 이런 배움에는 우리의 부모님들로부터 전해 내려오는 자본주의적 사고가 그대로 깔려 있습니다. 어렸을 때 공부하는 자식들에게 부모님들은 배워서 성공해서 떵떵거리면서 살아라. 오늘날도 이런 것들이 또 이어지고 있죠. 그죠? 좋은 대학으로 이꼬르 되면서 삶의 유리한 고지를 점령하는 자본주의 사회에서 예도는 여기서부터 벗어났었죠. 철학적으로 천착해 들어가려고 합니다. 배운다는 것. 우리는 자본주의의 표면적인 삶으로부터 교육까지도 자본주의화됐어. 배운다는 것조차도 돈과 이꼬르 되고요, 사회적 지위와 이꼬르 되고, 결혼의 조건과 이꼬르 되고 있었죠. 네가 성공하려면 공부를 해. 이것은 뭔가 철학적 웃음을 짓게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여러분. 사실은 우리는 우리의 존재 자체가 배워야 되는 존재. 현존재, 하이데거가 이 말을 한 건 아니고, 하이데거적 패러리로 예도가 이것을 규정하면은 현존재의 근본 구조 안에 이미 배움이 포함되어 있어요. 우리는 존재론적으로 배우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어요. 계속 내려갑니다, 여러분. 나중에는 여러분들이 강의를 다 듣고 나서 여러분들 스스로가 공부를 하고 배운다는 게 얼마나 자본주의적으로 표면적으로 채색되어 있는지를 발견하고 충격을 받을 거예요. 여러분. 배우지 않고는 왜 살아갈 수 없는지, 예도의 철학적 강좌에서 배움이란 도대체 어디까지 내려갈 수 있는지, 왜 현존자의 근본 구조 안에 배움이 들어가는지 알아요, 여러분. 현존자는 다자인이, 이건 예도의 창조적 강좌입니다. 이거 역시도 거기에 있으며, 하이데거의 거기에 있으면요, 이미 부재한 거기를 포함하고 있는 거예요. 예도의 하이데거 강좌를 들어왔던 분들은 알고, 또 하이데거를 공부 좀 한 사람들은 다 알 거예요. 거기에는 현존재의 존재의 빛이 드러나는 장소요, 또한 현존재의 역사적 장소, 그건 고정된 거기가 아니라 언제나 은폐와 탈은폐의 운동을 계속하는 장소야. 그죠?
그게 바로 우리의 거기에요. 여러분들의 거기에는 존재와 무의 변증법이 계속해서 발생하는 장소입니다. 거기에는 다자인으로 표기되지만 그 안에는 폴트 자인이 포함되어 있어요. 폴트 자인을 포함하고 있는 다자인입니다. 그래서 하이데거한테서 존재는 언제나 비존재를 포함하고 있는, 은폐를 포함하고 있는 그런 탈은폐인 거야. 그죠? 우리의 존재 자체가 이미 사라짐을 전제하고 있어요. 우리는 죽음을 향한 존재일 뿐만 아니라 이미 지금 나의 거기에는 그 이전의 거기에를 놓치고 있는 폴트, 사라져버리는 그런 존재의 거기에인 거예요. 그래서 이 거기에는 공과 같은 거예요. 있다가도 없고 없다가도 있는. 프로이트가 쾌락 원칙을 넘어에서 자기 손주들이 노는 거죠. 폴트 다 게임을 언급하는데요. 엄마의 부재와 현전을 기가 막히게 표현하면서 프로이트가 정신분석적으로 해석하는 부분이 있어요. 폴트 다 게임은 실패놀이입니다, 여러분. 폴트, 실패를 딱 던지는 순간입니다. 그리고 다시 실패를 끌어당기는. 엄마가 아이를 두고 일터에 나간다든지 가사 일을 할 때 아이들은 실패놀이를 하고 던지면서 엄마가 사라졌다. 폴트. 다 당기면서 엄마가 다시 나타났다. 프로이트는 이것을 아이에게서 엄마는 거죠. 생존의 조건이요. 자기의 삶과 직접적으로 연결된 그런 존재인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가 사라졌다라는 거는 그에게는 가장 큰 공포요. 불안을 가져오는 조건인 거예요. 그죠? 여기에 대한 방어 기제로서 그 불안과 공포를 미리 연습함으로써 그것을 극복하려고 하는 그 놀이를 통하여 그런 거라고 보는. 그게 실패 놀이에서 다자인과 폴트자인은 그 어린아이가 자기의 존재의 부재를 미리 연습하면서 극복하려고 하는 그런 행위로 볼 수 있는. 독특하게도 이것을 슬라보의 지적은 죽은 신을 위하여 해서 뒤집어서 해석합니다. 이것은 어머니의 존재의 충만으로부터 벗어나려고 하는, 그래서 자기의 욕망을 새롭게 펼치려고 하는 그런 능동적인 놀이를 나타낸다라고 뒤집어서 해서 어찌되었건 양쪽 다 결핍을 말하는 거야. 부재를 말하는 거야. 그죠? 어머니의 강렬한 포옹으로부터 벗어나서 자기의 욕망을 펼치려고 하는 거든, 아니면
부재한 어머니가 돌아오는 그 부재한 어머니에 대한 불안을 자기 방어적으로 미리 연습하는 놀이든 어찌되었건 어머니의 부재와 현전을 통한 거죠. 응? 벗어나려고 하는 욕망과 응? 다시 돌아오기를 응? 기다리는 그 아이의 욕망이 뒤섞여 있는 거예요. 여기로부터 여도는 오늘 강좌에 통찰을 하죠. 그러니까 현존제의 다자인의 강화는 이미 폴트를 포함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이데거는 인간 현존제의 근본적인 기분 잡혀 있음을 불안으로 본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거기에는 언제나 부재를 전제하는 그런 거기인 거예요. 우리의 존재는 언제나 부재를 갖고 있다라, 균열을 갖고 있다라. 이런 하이데거 해석 못 들어봤죠,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는 근본적으로 불안한 존재. 우리의 기분 잡혀져 있음은 세계의 현정과 부재, 세계의 열어 밝혀져 있음과 닫혀져 있음과 언제나 관계하고 있는 거긴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거기는 완전한 현존을 드러내는 장소가 아닌 거예요. 사라짐과 나타남을, 현정과 부재를 끊임없이 반복하는 거기에 공인 거예요, 공. 이 존재는 있음을, 그죠? 확실하게 붙잡을 수 있는 그런 있음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하이데거한테서 이해는 언제나 사건의 개념. 이미 세계 내 존재로서의 인간의 현존재의 근본 구조 안에 부재와 균열과 사라짐이 함께 포함되어 있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인간은 매 순간 이 부재하는 그러한 현상을 배움으로 채워야 되는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배운다라는 거는 자본주의 사회에서 여러분들 예도 TV 듣는 자들은 자식들 절대 그렇게 교육시키지 마셔요. 그런 분 없으리라고 생각하는데, 배운다는 게 뭐냐? 그것은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파스칼 키냐르가 은밀한 생에서도 동일하게 이야기해요. 배운다는 건 어디에 열중하는 것이에요.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이 다시 태어나면 나의 세계가 다시 새로워진다는 거. 나의 우주가 다시 새로운 문과 만난다는 것이요. 나의 삶이 새로운 지평으로 열려진다는 거야. 가다모적으로. 이것이 없는 삶은 삶이 아니고 죽은, 정체된 그런 삶이. 그러나 이런 삶은 없어요. 불가능해, 우리는. 그래서 우리는 어디에 열중하고 그 열중함을 통하여 끊임없이 우리의 정체를 새로운 사건으로서 바꾸어 나가면서 나의 세계를 새롭게 창조하는, 니체적으로. 그래서 배운다는 건
언제나 새롭게 태어나는 행위예요, 여러분. 세계 내 존재로서의 나의 세계를 새롭게 발견하는 행위인 거예요. 사실은 우리는 죽을 때까지 배우지 않고 살아갈 수 없는 존재. 그죠? 우리는 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나는 선생이고 니네들은 배우는 자다. 이 랑시에르가 박살을 내버리잖아. 이런 사유. 그러면 내가 가르치는 위치에 있으면 지는 안 배워도 가르칠 수 있나요? 이건 철학적으로 상당히 오만한 자세인가. 이런 인간은 없어요. 그런 인간이 있다면 그는 가르칠 자격이 없는 인간인 거예요. 사실은 존재론적으로 보면 우리는 매 순간 새롭게 배우는 자들. 배운다는 건 인식한다는 거예요. 독특하게도 불어에서 꼬네성스라고 하는 인식의 개념은 네성스, 탄생을 포함하고 있어요. 함께 태어나는 게 바로 인식인 거예요. 인식은 매 순간 새롭게 태어나는 거예요. 그죠? 이런 행위 없이 우리가 삶을 영위할 수 있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의 존재 자체가 이미 사라짐을 전제하는, 그래서 비존재를 전제하는, 폴트 자인을 전제하는 그런 다자인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매 순간 배움을 통하여 다시 태어나는 존재라. 그래서 배움은 언제나 나의 사회적 지위, 내가 배움을 통하여 어떤 자본주의 사회에서 성공을 거두고 안정된 직장을 얻고 하는 건 다 2차적인 개념이에요. 1차적으로 인간은 배워야 살 수 있는 존재. 우리는 친구와의 우정을 나누는 것도 이미 배우고 있는 거예요. 이미 다시 태어나는 순간이에요. 우리가 사랑을 하는 것도 이미 다시 태어나는 순간. 두 세계의 만남을 통하여 나의 세계가 새로운 파괴를 통하여 확장되는 그런 순간. 음악을 들으면서 우리는 새롭게 태어나. 영화를 보면서, 철학책을 읽으면서, 문학책을 읽으면서, 시를 읽으면서, 그리고 예술작품을 보면서 우리는 매 순간 새롭게 태어나는 거예요. 그죠? 이것이 없다면 우리의 현존재의 그 폴트 자인의 특징은 결코 채워질 수 없는, 그런 거 아니겠어? 그래서 비본래적 실존에 빠져 있는 자는 끊임없이 호기심, 잡담, 애매성을 추구하며, 그죠? 자기 세계에서 빠져나오려고 하지를 않아. 추구하는 것이 언제나 상징계의 주체, 타자들의 눈을 통하여 형성되기만을 원해. 거기에만 관심이 있는. 그래서 공부와 학문과 진리를 향한 철학조차도, 그죠? 그러한 사회적 인정에 맞추어서 하고 있다. 얼마나 공허하겠어. 공허란 단어가
적용될 수 있는 위치가 있다면 바로 여기에요. 이런 인간은 정말 공허한 인간이에요. 늘 새로운 것을 쫓아다니는 노이기열, 호기심이 있어. 언제나 애매한 태도를 갖고 자기 실존에 대하여 자기 영광은 빼버리고 언제나 타자의 관심에 맞춰서 살아. 쯔바이 도이티 이카이. 그리고 늘 잡담에 빠져 있어. 부동산 가격이 어떻게 됐지? 오늘 저녁에 뭐 먹을까? 내 자가용은 타인들보다 훨씬 더 세련됐어. 온통 자기는 없어요. 온통 평균적 인간의 관심에 빠져있는 철학도 내가 요런 용어를 쓰면 타자들이 나를 어떻게 봐줄까, 이런 거. 일종의 관종이라 그러지 오늘.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나쁜 건 아니에요. 누구든지 추구할 수 있어. 그러니까 이런 거에만 빠져 있다는 게 문제라는 거야. 온통 관심이, 나이가 50, 60, 70이 돼도 온통 관심이 그런 거에만 잡혀져 있는 거야. 계속해서 죽음을 향하여 시간은 달려가고 있어요. 온통 관심이. 이런 자들도 배우죠, 그죠? 자기 결핍을 채우기 위하여. 그러나 그 배움은 공허함으로 언제나 마지막을 장식합니다. 본래적 실존의 이해는 언제나 자기 이해로 기결되는 거예요. 언제나. 그래서 진정한 배움은 거죠. 이러한 2차적인 자본주의에서 사회적 지위와 연결된 배움. 이런 인간도 언젠가는 깨달으면 그 배웠던 것이 또 좋게 기능할 수 있는 거예요. 그걸 무시하는 건 아니에요. 배운다라는 거. 나의 존재가 새롭게 태어나는 순간, 새로운 인식을 통하여 나의 세계가 확장되는 것이요, 나의 세계가 언제나 파괴되는 순간, 파괴를 통하여 확장이 일어나는 순간, 현자는 거죠. 언제나 죽을 때까지 이것을 멈추지 않는 자가 현자가 아니겠나. 그래서 진정한 자기를 끊임없이 찾아가는. 물론 이 자기는 각자 다르겠죠. 죽을 때도 완성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끊임없이 자기의 되어감을 보면서, 그죠? 자기의 본래적 실존을 가꾸어 나가는 이 자들은 늘 배우려고 합니다. 그래서 자기의 존재를 새롭게 확장하고 새로운 탄생을 경험하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늘 배움에 열려 있는 거예요. 가장 확실한 것은 이 배움은 언제나 고전에 열려 있어요.
고전은 잡담을 알려주지 않습니다, 여러분. 고전은 결코 애매성을 가르치지 않아. 고전은 결코 호기심을 가르치지 않아. 뭔가 깊은 것에서 우러나오는 존재의 새로운 노래를 가르치는. 그래서 나의 삶을 바꾸면서 나의 세계를 새롭게 열어주는 문과 같은 역할을 하는 게 고전인 거야. 고전은 이미 지나간 것이지만 나의 미래를 새롭게 열어주는 역할을 하는 거야. 모든 창조적인 건 고전으로부터 나와요. 어떤 철학자도, 오늘날 살아있는 어떤 철학자도, 그죠? 이 고전의 능력을 무시한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선배 철학자들의 덩어리에 올라타서, 거기로부터 늘 새로운 것을 빼내는 게 철학자들의 삶이었어요. 고전은 죽은 것 같지만, 그죠? 지금도 숨 쉬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배움을 잡담에 열어놓고 호기심에 열어놓고 그 다음에 애매성에 열어놓은 자는요, 결코 자기의 세계를 확장하는 경험을 할 수 없는 자들. 이 자들은 오히려 자기 세계를 평균적 인간에 맞추어 놓고 거기에 폐쇄시켜 놓고 있어요. 운동성이 없습니다. 그리고 죽을 때 결국은 건물 평수에 넓혀 놓고 아무것도 못 갖고 가는 그런 거를 죽을 때에 침상에서 경험하는 자들입니다. 참 어리석죠, 인간이라. 그래서 그 성공을 누리지도 못하고 죽어버리는 거예요. 자식에게 물려준다는 것도, 그것도 그렇게 큰 의미를 갖지 못해요, 여기서. 왜? 재산을 물려주는 것보다 그 자식이 스스로 자기의 존재의 세계를 새롭게 넓혀가는 배움의 자세를 가르치는 것이 훨씬 더 그 자식에게 소중한 가르침이라는 걸 모르고 있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는 엄청난 자본주의의 거대한 힘 앞에서 이 모든 소중한 것들을 다 잃어버리고 살아보죠. 그래서 직접 모든 걸 물려주고 가진, 거기서 그 자식이 스스로 배우는 자세를 배우지 않았다면 자기의 존재를 영위해 나갈 수 있겠어요? 되게 실패합니다, 여러분. 우리 현 존재에는, 그죠, 언제나 결핍이 포함되어 있어. 우리의 다자인은 언제나 폴트 자인으로 변화될 수 있어, 그죠?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배워야 되는 존재인 거예요. 거기에서 가장 강력한 배움의 대상이 고전이 될 때 있어요. 여러분들의 삶은 언제나 창조적인 삶이 되어가는 빈 무의 공간에서 새로운 걸 창조한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고전은 위대한 거예요. 가다모는 진리와 방법에서, 그래서 고전을 클래식이라 하지 않고 클래시쉐스라고 해요.
형용사적 명사를 써. 고전적인 것 이렇게 쓴다. 그건 뭐예요? 정태적 명사로 사용하지 않아. 고전은 우리와 만남을 통해 우리의 미래를 새롭게 창조하는 생명체와 같은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술이든 문학이든 철학이든 건축이든 이 세계의 모든 되어가는 새로운 창조는 언제나 고전과 연결되어 있었어요. 지금 이 순간도 우리의 세계는 고전을 통하여 새롭게 태어나는 거예요. 그것을 예도는 배움이라고 말합니다. 배움은 언제나 네성스, 탄생, 그것은 새로운 꼬네성스, 인식인 거예요. 어떤 사태에 열중한다는 것, 어떤 사태에 나의 전 존재를 걸 수 있다는 것, 이건 행복한 거야. 그러나 이런 열중이 우리의 고전과 결합될 때 그 배움은 언제나 우리의 삶의 세계를 새롭게 창조, 새로운 태어남으로 거듭나는 나의 현 존재의 결여를 언제나 공허로 끝나는 게 아니라 새롭게 창조하는 기쁨을 경험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겠는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배움에 늘 기뻐하는 자요, 그죠? 예도도 그래. 예도도 누군가를 가르쳐 봤지만 기쁨으로 배우지 않는 자를 가르치고 싶지 않아요. 자기의 열정을 쏟아서 자기의 세계를 창조하는 그런 사람을 볼 때 얼마나 기쁘겠어, 우리도. 그죠? 정말 기쁘죠, 그죠? 여러분들 자식들이 어떤 것에 열중하여 자기 세계를 확장해 나가는 걸 볼 때에 얼마나 대견스러워요, 여러분. 그러나 이것은 젊은이들만이 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죽음의 순간까지 이 배움에 열려있는 존재로서 날마다 새롭게 태어나면서 우리는 죽어가는 존재. 그게 바로 인간 현 존재의 근본 구조가 아니겠습니까? 예도는 오늘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60대, 70대, 80대, 90대. 나의 삶이 점점 죽음을 향하여 무르익어가는 그 순간, 우리는 매 순간 배움에 열려 있다. 이런 자가 가장 행복한 자가 아닐까, 예도는 생각해 봤습니다. 건강한 주말 보내십시오. 얘도 물러갑니다. 좋아요 잊지 마시고요. 그리고 여건이 되시는 분은 사막의 철학자 예도를, 예도TV로 꼭 후원해 주십시오. 얘도 물러갑니다. 추스.